수익으로 달리는 지름길 수익런 방송 한 주의 첫 거래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12시부터 50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할 저는 아나운서 윤지윤이고요. 오늘도 레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양 지수는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0.06% 정도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 지수는 0.23% 상승하고 있는데 그다지 큰 폭은 아니지만 강보합권에서 주가 지수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이 됐는데요. 아무래도 물가 불안이 조금 완화되면서 매수 심리가 살아났고 그리고 트럼프 정부의 취임을 앞두고 친기업적인 환경이 형성될 것이라는 기대감까지 맞물리면서 3대 주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열리는 오늘 바로 20일은 공휴일인 마틴 루터킹 데이로 뉴욕 증시는 휴장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트럼프의 취임식이 24시간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여러분들이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취임식은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2시에 열리게 되는데 과연 이 취임식에 앞서서 우리가 어떤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주목해보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주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보시면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에 이 챗GPT 기업이죠. 오픈 AI와 손을 잡고 AI TV를 만든다는 소식을 들려줬지만 계속해서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는 그다지 반응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지금 현재가는 53,600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나 약보합권에 위치해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금요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8%나 급등이 나왔는데 일부 반도체주들은 상승을 하고 있으나 우리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분쟁 심화 우려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우려 속에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있습니다. 제주반도체라든지 퀄리터스 반도체 같은 기업들의 주가 오늘 상승폭을 키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은 나쁘지 않은데 LG에너지솔루션은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 이번 주 목요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살짝 주가 조정을 받는 모습이 되겠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차 전지주들은 흐름이 좋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가 모두 3%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시총 1위의 알테오젠 역시나 3%대 상승 보여주면서 코스피 지수 대비 조금은 시총 상위 종목들도 더욱더 선방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또 호재성 소식이 한 가지 더 들려왔는데 산업부 그리고 배터리 기업들이 2차 전지 비상대책 TF를 구성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일부 2차 전지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적인 이슈를 가지고 있는 2차 전지주들은 오늘 등락률 또 상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모습인데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굉장한 상승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3% 급등 그리고 로봇 관련주인 고영이 25%까지 급등을 해주고 있고 일부 이렇게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들이 오늘 상승률 상위에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부터 해서 원전 관련주에 또 호재가 들어왔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한수원과의 분쟁이 이제는 종지부를 찍게 됐는데 이 같은 소식 속에 원전 관련주들 최근 주가 흐름이 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트럼프의 취임도 하루 앞으로 다가왔겠다. 여러 가지 시장에 급변하는 모습들을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어떻게 대비하셔야 되나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종목들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내일 화요일 방송도 12시에 찾아뵙겠지만 그래도 오늘 새벽에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저희가 실시간으로 더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해드리기 위해서 팍스 통신망으로 입장을 도와드리려고 하는데요. 통신망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카메라 어플을 실행하시고 우측 하단으로 보이는 QR코드 쪽으로 카메라 화면을 비추시면 바로 팍스 통신망 입장 가능합니다. 오늘 또 미국 시장은 휴장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새벽
트럼프 취임식에서 있었던 일들 빠르게 전달을 해드릴 테니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채널 고정하시고 딱 1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전문가님 짠하고 나타났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아, 오늘 진짜 선생님 오늘 잘 갔다 오셨어요? 네, 제가 금요일에 하루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래요. 그때 없었을 때 제가 할 말 다 했는데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좀 제가 좀 할 말이 많습니다. 할 말이 많고 어떻게 보면 공포를 기회로 만들라고 하죠, 여러분들. 저는 사실 트럼프 시대가 왔다고 해도 겁이 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트럼프 시대 때 맞다고 했었으면 오늘 증시를 다 무너졌겠죠. 그리고 내일부터 트럼프가 펜을 잡는데 이 펜 잡는 거에 대해서 차익이 강하게 나오느냐 아니면 상승이 강하게 나오느냐 이거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네. 이 행정명령 관련주들이 이번 주 내내 움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 내에 움직일 행정명령 관련주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반사이익이 되는 종목들을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아. 자, 전문가님이 이 부분을 저희 팍스 통신망에 기사를 올려주셨는데 재밌더라고요. 진짜 뭐 그 콘서트 같아요. 뭐 서서 보는 입석 좌석도 있고요. 자, 이게 지금 한파 때문에 취소가 됐다고 해요. 어머. 한파 때문에 취소가 돼가지고 그뭐 실내에서. 네, 실내에서 그래요. 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 VIP 표만 해도 20만 장이거든요. 네. 20만 장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5찬 즉 여기 취임식이 끝나면 두 번째로 가는 게 5차 만찬식이 하고 있거든요. 만찬식에 가는 기업이 현대의 정의성 회장하고요. 쿠팡의 김범수 의장,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임식 참석 인사에 존용진 신세계그룹하고 그 다음에 우원영 SN그룹, 그 다음에 최준호 현지그룹, 그 다음에 유진그룹 이 연관된 그룹들이 네. 오늘 만찬에 좀 참석을 합니다. 네, 통상.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현대차도 만찬에 참석을 하죠. 근데 뭐 취임식 참석한다고 해서 뭐 정치 얘기하겠습니까? 오, 땡큐. 오, 뷰티풀. 뭐 이 정도만 얘기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네. 여기서는 이제 또 정치인들 뭐 홍준표 의원도 가기는 하지만은 네. 트럼프하고 만날 수 있으려나 그것도 좀 의문이긴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연관된 종목들은 좀 움직였는데 이번 주 한 주 오늘 같은 경우는 쿠팡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어요. 그렇죠? 쿠팡 관련주들이 움직여주고 그리고 나머지 일부 정치인들 인물 관련주들은 약간 좀 보합 현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취임식 다 끝나고 내일부터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사인을 합니다. 그 전에 이 관련된 종목들이 취임식 참석 인사 관련주들은 내일부터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아시겠죠? 자, 취임식 참석 인사 관련주들은 내일부터 차익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가 첫 번째로 탄소 포집 정책하고 그다음에 히토류. 이 탄소 포집은 즉 계속 에너지 저장 밑도 장치를 어느 정도 쌓아놓겠다 하면서 트럼프하고 머스크의 정책 관련주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탄소 포집 관련주에는 네. 대장주는 에어에인, 그다음에 그린케미칼, 그다음에 에코파이오 이 세 가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우,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에어에인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뿅. 자, 에어에인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계속 횡보되다가 계속 꼼짝꼼짝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에어에인 같은 관련주들은 원래 예전에 트럼프 정책주요 갭상승 나왔던 게 대표적이었던 게 에어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도 그렇게 많이 적지는 않죠. 거래량도 한 번 터질 때 크게 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린케미칼하고 에코파이오 관련주
종목들이 상승이었습니다. 네. 자, 그린케미칼하고 에코바이오가 종목이 왜 상승했냐면은 최근에 AA 쪽에 산불이 났잖아요. LA 산불이- 산불이요. 네, 그러면 탄소 수치가 높아지니까 이 탄소 포집 관련주로 그린케미칼하고 에코바이오도 상승했던 거죠. 네. 근데 또 혹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제 취임하고 나서 AA 산부 쪽에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가면서 거기에 따라서 목재 관련주라든지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다시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참고하시고요. 네. 이 히토류 같은 경우도 사실 트럼프가 요즘 그린란드 탐내고 있어요. 그 맞습니다. 그린란드 밑에가 히토류가 엄청나게 자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어제였죠. 어제 시진핑하고 트럼프하고 통화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참 답답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트럼프하고 시진핑하고 절대 친화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100일 이내로 서로 만나겠다.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 전까지는 무역 전쟁을 펼치겠다 이겁니다. 펼치고 가서 이제 마지막에 좋게 마무리하겠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100일 동안은 어떻게든 무역 전쟁은 펼치겠다. 이 부분은 100일 동안에 결투 시간을 내놓은 거고 100일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때는 시진핑하고 좋게 또 마무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때는 관련주의 히토류, 삼화전자, 유니온 모터리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트럼프 취임식을 앞두고 이 취임식에 참석하는 인사들과 관련한 종목들을 정리를 좀 해봤는데 쿠팡의 김범석 의장이 트럼프 주니어를 만났다라는 소식 속에 오늘 쿠팡 관련주인 동방이라든지 KCTC 같은 종목들이 약간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또 트럼프가 탄소세를 도입한다라고 하죠. 이에 따라서 탄소 포집 관련주들도 보시면 좋겠는데 대표적으로 에어레인과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세 가지 종목만 보셔도 좋겠다. 특히나 이번 LA 산불 관련해서도 이 탄소 포집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으니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도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겠다라는 부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히토류는 안 그래도 그전에도 중국과 미국의 분쟁의 중심에 있던 그런 원자재가 되겠는데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 그 히토류가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최근에 그린란드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히토류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었죠. 오늘은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히토류 관련주들도 이따금씩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사실 같습니다. 그동안 많이 상승하기도 했어요. 상승한 만큼 빠지는 거죠. 네. 히토류가 오늘 같은 날은. 그렇죠, 여러분들? 하지만 미국하고 중국하고 본격적인 전쟁할 때는 제일 먼저 1순위 안전하게 올라가는 게 히토류 관련주입니다. 좋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분쟁할 때 1순위로 올라가는 섹터 히토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는 워낙 섹터가 많습니다. 뭐 조선 관련주는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최근에 뭐 모든 많은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는 흐름이고요. 자율주행 관련주, 테슬라 관련주로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원전 관련해서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도 이제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분쟁이 끝나간다라는 이런 기대감 속에 함께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된 호재까지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런 섹터들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여기서 조선주는 이미 너무 많이 수익을 받기 때문에 조선주는 좀 빼고요. 너무 많이 올랐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네. 지금 현재 SOM, SLM은 아직까지 재료가 좀 살아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게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네. 그동안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트럼프 시대에 따라서 테슬라가 어느 정도 규제가 완화가 될 것이다. 하지만 그 기대감을 너무 많이 먹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확정적 요소가 되면은 자율주행 같은 관련주들은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자율주행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하겠다. 얘기를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주가는 기대감을 상승할 거고 확정적 요소일 때는 주가가 차익이 될 수가 있다. 그 부분은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오히려 여기서 저는 좀 중요시 여기는 건 원전, 소형 모듈, SMI 소형 모듈이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저번 주에 이런 교육을 통신만 통해서 해드린 적이 있어요. 뭐예요? 원전하고 소형 모듈 쪽에서는 대장주는 BHI하고 G2파워이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주는 한전산업이 대장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따라 저번 주에 한전산업이 대장주 상승이 나왔고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 원전
모드로 해가지고 약간 좀 쉬는 시간이지만 우진 엔텍도 좀 상승 나오는 중이죠. 하지만 여기서 좀 제가 좀 중요시 본 거는 우진 엔텍하고 BHAI. BHI 아, 이 원전 관련주가 좀 많아가지고 여기에 다 네. 못 적었어요. 네,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게 뭐 원전은 뭐 전선, 전류 관련주도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우진 엔텍하고 BHI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한전산업은요? 한전산업은 이거는 소형 모듈입니다. 아, 이건 소형 모듈이고 네네. 다른 원전 산업에는 대장주가 한전산업입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한전산업도 저희가 저번 주에 계속 통신만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한전산업도 오늘 상승이 나와주고 있나요? 오늘 8%? 8% 정도 상승되고 있나요? 네. 아, 하도 통신만에서 이거저거 다 써드리다 보니까 다 상승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신만 안 들어오신 분들은 본인들만 손해예요. 그래서 저희는 강요 안 합니다. 오시라. 오지 마셔라. 맨날 강요 안 해요. 안 오는 사람들만 그냥 손해인 것 뿐입니다. 네, 그래요. 트럼프의 취임식을 앞두고 봐야 할 섹터들 저희가 한 9개 정도 준비를 해왔는데 그중에서 이 또 3가지를 보여드립니다. 조선 관련주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신규 진입은 좀 자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트럼프가 자율주행 관련 규제를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트럼프가 당선도 되기 전부터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섹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분이 실제로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확정적인 요소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차익 실현이 나올 수가 있겠다라고 유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SMR 소형 모듈 원전을 말하는데 뭐 그냥 기본 원전 약간 규모가 큰 원전 그리고 소형 모듈 원전은 이보다 크기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더 작은 규모입니다만 최근에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건 소형 모듈 원전이죠. 그 관련주로는 우진엔텍과 BHI 유망하게 본다 하셨고 그냥 원전 관련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대장주 한전산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소형 모듈에는 전력 관련주도 같이 엮여져 있어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효성중공업. 서전기전. 네. 이 서전기전도 저희가 저번 주에 통신망에서 잡아드렸거든요, 여러분들. 네. 확실히 잡아드렸어요. 나는 항상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저는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소형 모듈에는 네. 우진엔텍도 중요하지만 BHI하고 서전기전을 보셔야 하고요. 네. 원전 쪽에서는 한전산업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전산업 G2파워 아시겠죠? 좋습니다. G2파워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실 예전에도 굉장히 그렇죠. 희가 좋았던 종목이었습니다. G2파워도 보시면 좋겠고 자 마지막으로 남북 경협과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드론 관련주도 뭐 새롭게 좀 주목을 받는 섹터일 것 같아요. 트럼프 관련주로. 드론 관련주 중에서 기존에는 사실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대장주였던 것 같은데 최근에 에이럭스라는 종목이 또 굉장히 떠오르는 네. 혜성 같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사실 남북경협 보지도 않아요. 안 봐요. 이 삼부토건 이거 언제 거래정지로 될지 모르는 게 이건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이 남북경협주도 트럼프가 얘기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어떤 정치인들이 뭐 국정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뭐 만날 수도 있다. 아니 솔직히 이거 대한민국 국민 사람들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남북경협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나중에 만날 수도 있다. 이거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리하게 뭐 남북경협주 우리가 들어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김정은을 만날 시간은 지금 당장은 없다고 저는 보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 남북경협주는 이재명 대표 의원의 테마 관련주기도 해요. 정책 관련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가 아무리 김정은을 만난다고 해도 우리 국내 증시에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남북경협주가 정책주도 같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트럼프가 만난다고 하더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단 1도 있다고 하면은 남북경협주는 저는 웬만하면 상승한다고 해도 추천 안 해드립니다. 이 딴따라 같은 애들이나 추천하는 거예요.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는. 전문가는 뭐 이제 보면은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면서 이 전 세계가 평화 모드로 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스라엘 하마스도 휴전 협상에 합의를 했다라고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이제 거의 뭐 끝나갈 것 같은 희망을 좀 가지게 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어떻겠습니까? 뭐 삼부토건은 전문가님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아니, 삼부토건이 아니고
이게 뭐 아유. 어머나 다른 뭐 SY 이런 종목들 모듈 SY는 저는 좋게 봐요. 그래요. 모듈형이니까. 그래요? 뭐 SY하고 SY 스티텍. 원래 보통 트럼프의 우크라이나 재건제는 총 대장 관련주는 SY 스티텍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크라이나 자체적으로 재건이 나온다 하면은 그때 상승한 게 현대 에버다임이었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어차피 트럼프가 휴전을 할 겁니다, 아마. 트럼프가 휴전을 할 건데 이 휴전에 따라 가지고 이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오느냐? 저는 사실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했죠. 하루 만에 종결을 할 수가 있다고. 하지만 트럼프한테는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네. 젤렌스키한테 원하는 걸 젤렌스키가 안 둬준다 하면은 젤렌스키한테 무기를 지원 안 해주겠죠. 트럼프가. 근데 푸틴한테도 원하는 걸 얘기했는데 푸틴이 안 둬준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쪽에다가 무기 지원을 더 할 수가 있어요. 즉 푸틴이 트럼프한테 안 맞춰주면은 트럼프는 젤렌스키한테 무기 지원을 해주고 젤렌스키한테 원하는 조건을 내밀었는데 젤렌스키가 안 내밀면은 무기 지원을 안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이 한다. 죄송합니다. 푸틴하고 트럼프하고 서로 통화를 하고 나서 그때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재건주는 상승할 것 같은데 지금 저는 사실 재건주는 상승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네. 재건주는 좀 차익이 나올 것 같다. 사실 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트럼프가 됐으니까 우크라이나 재건주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우크라이나 트럼프가 되고 나서 우크라이나가 존전 협상이 되고 그때 가서 다른 종목도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트럼프가 돼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거기에 목숨 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네.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지금 당장 트럼프가 돼서 우크라이나 재건주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트럼프가 되고 나서 우크라이나 현황이 어떻게 되고 나서 봐서 재건주 상승하면 그냥 던져버리고 다음 트럼프 시대 때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는지 그거 미리 인지하시는 게 더 낫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관련주로도 같이 엮여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는 지금 현재 매수의 심리보다는 차익 실현의 심리가 더 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규로 접근하시기에는 역시나 좀 조심스러운 섹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드론은요. 네. 이 트럼프 소유주기도 하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중국하고 미국의 무역 전쟁에 통해 가지고 반사 수익되는 게 또 드론입니다. 왜냐면 이 드론의 모든 모조리 상품들 이 제품들 있잖아요. 이걸 다 중국에서 만들거든요, 여러분들. 그 DJI인가 들어온 세계 1위 기업이 중국 기업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무역 분쟁이 펼치면은 드론 쪽으로 드론에 필요한 자재들을 수출 안 시킬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중국 법인 지정을 갖고 있는 회사가 AIX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IX가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국에서 미국에 제재할 때는 드론 관련주로는 AIX가 상승하고요. 네네. 미국 자국 내에서 드론을 키우겠다 하면은 그때는 제이시안 시스템이 상승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에이럭스가 유독 더 주가 흐름이 좋았군요. 네. 자, 미중의 분쟁이 드론의 영역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반사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 에이럭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미국에서 드론 산업 키우겠다라고 할 때 반사이익 보는 것은 제이시언 시스템이라고 정리해 주셨으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트럼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가상화폐 아니겠습니까? 이 도지코인의 그 강아지 얼굴도 보이는데 자, STO 가상화폐 관련주 어떻게 보시나요, 전문가님? 참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이 다 볼 때는 네. 그래 이제 트럼프가 비트코인 트럼프 빔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출시가 됐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하염없이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암호화폐 쪽에서는 니플이라는 것도 있는데 네. 그 니플이 300% 정도 상승했다가 이번에 10% 정도 갑자기 조정이 됐어요, 여러분들. 와. 근데 이 암호화폐도 미리 기대감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암호화폐 쪽에서 트럼프가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지만은 어차피 트럼프한테는 명분을 만들어졌어요. 즉 트럼프는 이미 암호화폐를 엄청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후에 암호화폐에 트럼프가 신경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 암호화폐는 어차피 트럼프가 올려놨기 때문에 트럼프한테는 명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가 중간에 떨어져도 트럼프를 욕할 수가 없는 시대인 겁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사실
저번 주에 시간외형 다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한전 연령으로 다 이 관련주들이 시간외형 상승이 되었는데 네. 저는 솔직히 여기서 암호화폐는 한전 연령 관련주는 올라갈 것 같습니다. 오. 한전 연령 관련주는 여기서는 개혁시장 머니트리하고 뱅크웨어 글로벌. 이 뱅크웨어 글로벌은 정치 테마주기도 해요. 네네. 네, 우원식 정치 그 국회의장 관련주기도 하고 개혁시장 머니터리는 STO 토큰 관련주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여기서 하나투자증권이 그나마 좀 복합 테마죠. 우리기술투자는 업비트 관련주입니다. 근데 네네네. 요즘 최근에 업비트가 좀 많이 많죠, 여러분들.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기술투자보다는 이 하나투자증권, 그다음에 개혁시장 머니터리, 뱅크웨어 글로벌. 근데 이 암호화폐가 너무 고점이다 보니까 이 암호화폐가 지금 현재 한 달 전에 1억 5천이 넘었는데 자꾸 1억 4천에서 1억 5천 사이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은 이게 상승에 대한 추세일까 아니면은 하락에 대한 추세일까? 아무리 암호화폐에 대해서 한전명령은 내린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따라 가지고 또 차익이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한다, 하락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동안 너무 연관돼서 기대감은 상승이 됐던 만큼 오히려 한전명령 때는 차익이 될 수가 있다. 사실상 상승이 나온다고 해도 상한가 수준은 아니고 어느 정도 3%, 4% 정도 상승했다가 개비탈 이형 방식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습니다.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 때문에 오히려 단기적으로 약간은 하락의 폭도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중에서 우리기술투자는 뭐 과거에 가상화폐 관련주로서 거의 대장 역할을 했었다만 최근에는 이 업비트 관련해서 일부 운영이 중지된다라는 악재가 좀 나왔거든요. 우리기술투자는 당분간은 조금은 그 차순위로 미루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뒤로 좀 미뤄합니다. 네. 만약에 한다고 하면 하나투자증권 아니면 뱅크웨어 글로벌 계약시장 머니터리가 낫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 때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잠깐 반짝하다가 또 빠질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생각할 때 암호화폐가 1억 4천에서 1억 5천까지 그 안에서 1억 5천은 넘어가지고 1억 6천까지 가지 못했어요, 여러분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암호화폐가 솔직히 트럼프의 행정명령에 따라 가지고 이 관련주들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인가 그걸 체크하고 그때 진입해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자, 자세한 정보는 저희 박스경제TV의 코인 프로그램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야 우리 방송은 그 광고해야지.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뭐 2차 전지 반도체 얘기를 잠시 뒤에 할 건데 딱 한 가지만 짚어보고 가려고요. 전문가님 이제 23일 목요일에서 금요일 사이에 또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할지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네네.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하느라 바쁜데 일본은 제로 금리를 이제 막 벗어났거든요. 그런데 뭐 지난해 8월 5일에도 그 무서웠던 블랙 먼데이 사태가 바로 또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한 몫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시장이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는데 어떤가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작년 8월 때 같은 경우는 네. 이 금리 인하에 미국은 탄력이 더 받았어요. 그렇죠?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탄력은 더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4일 날 금리 견철 즉 엔캐리 천상 우려로 어느 정도 이탈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일본도 금리 인상해야죠, 여러분들. 네. 일본이 금리 인상 안 하면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자체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눌리더라도 과거처럼 뭐 블랙 먼데이처럼 이게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코스피 1%, 코스닥 2% 정도만 빠질 뿐이죠. 뭐 이것도 되게 많이 빠지기는 네네. 하는 거긴 한데 네. 그래도 한번 맞을 거 미리 두들겨 맞는 게 낫죠. 그래요. 처음에 좀 맞고 나는 게 낫지. 뭐 나중에 야 너 다음에 또 한 대 더 맞자. 너 다음에 또 한 4대 더 맞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처음에 그냥 세게 한 대 맞는 게 낫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이 정도 금리 인상 올라가고 나서 못해도 몇 달 동안 좀 편한 게 낫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게 저번처럼 그렇게 심하게 우리가 블랙 먼데이처럼 크게 시장이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크게 네. 빠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미국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뭔가 약간 좀 지금 현재 매파적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 대한 자금들이 더 많이 빠질 위험이 있다. 그 우려 옛날에 많이 빠졌지만은 지금은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이 계속 금리가 동결이다. 하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엔캐지 청산 쪽으로는 많이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지난 8월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척선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사실 그때는 여러 가지 또 악재들이 겹치면서 우리 주가 지수가 뭐 양시장이 10% 넘게 빠지는 정말 최악의 하루를 머리턴하고 보냈지만 처음 봤죠. 그래요. 그래도 뭐 이번에는 사실 절대 그 정도는 아닐 것이다. 1%에서 2%까지 하락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 블랙먼데이 수준은 아닐 것이다. 그래도 사실 우리가 낙관을 할 수만은 없으니 분명히 이 부분에 있어서 투자 심리는 좀 단기적으로 살짝 위축이 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 연휴 앞두고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 금리 결정이 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요. 여러분들? 이제 그래도 우리 1월 달에 우리 증시 환경이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증시가 아직까지 이제 주요국 중에 지수 상승률 1위를 계속해서 달리고 있고 뭐 좋은 일이 더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자, 2차 전지에 대한 것도 우려가 컸습니다만 지금 이제는 보세요. 지금 뭐 차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희망적인 부분이 더 많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전문가님이 우리 2차 전지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자, IRA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설명을 잘 드리고 있어요. IRA의 모든 부분까지 다 합니다. 그래요. 네, 그동안 이 방송만 IRA만 계속했어요. 그래요. 응? 여러분들 응. 지금 2차 전지 종목들이 다 올라가고 있죠,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네. 아, 이번 주 트럼프 시대다. 2차 전지 다 무너질 거다 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얘기한 대로 맞았죠. 어제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12시 몇 분 몇 시에 방송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왜 그 얘기를 했냐면은 그 시간대별로 2차 전지는 호가창이 더 높이 돼 있을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 어떻게 됐죠? 저번 주 금요일보다 더 많이 높게 되어 있죠. 그리고 네. 설상 본인 종목, 여러분들의 종목이 오늘 3% 4%밖에 상승 안 했다고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고 더 많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 얘기 더 확실히 들으시겠습니까? 네. 응? 확실히 들으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종목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 첫 번째 에코프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아. 뿅. 자, 에코프로 지금 오늘 최고가 몇 프로 정도까지 상승했죠? 3.7% 상승 중이고요. 네, 최고가요는 고가 기준으로는 4.6%. 자, 4.6%, 최고가는 4.6%, 그다음에 네. 에코프로는 지금 현재 3% 정도 상승 중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모두 아는 사실, IRA 기업 보조금이 아니고 소비자 보조금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언론은 기업 보조금이하고 그동안 뚫린 입이하고 얘기만 계속 그동안 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뭐 저가 매수세다, 뭐 TMF팀 구축했다. TMF팀은 옛날부터 구축되어 있었어요. 1년 전부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아, 그래요? TMF팀은 옛날부터 구축되었는데 뭔 소리야 이게? 응? TMF팀은 옛날부터 구축되어 있었고요. 뭐 저가 매수세여서 상승하고 있다. 뭐여서 상승하고 있다. 이거 절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비엠이 유진투자 목표증권에서 목표가를 좀 높여줬어요. 유진투자증권에서 네, 갑자기 난데없이 목표가를 높이더라고요. 난데없이 네. 에코프로비엠 옛날부터 상승할 거였으면 예전에 그렇게 좀 낮추지 말든지 에코프로비엠을 약간 좀 목표가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저 유진투자증권이. 근데 사실 뭐 2차 전지 앞으로 괜찮아질 거다. 이것 때문에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네. 시장이 환율만 떠지더라도 에코프로비엠은 주가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아, 여러분들. 원래 오를 거였는데 원래 오를 거였는데 뭐 이제 와서 목표가를 상향시키고 있어. 그동안 못 올랐던 것뿐이다. 그동안 몰랐던 것뿐이지. 네, 시장 환경 때문에 아 진짜 진짜 조금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야갑다. 약간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네. 어차피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뭔 소리야.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오늘 차트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비엠 오늘 장중 8%까지 올라갔어요. 오, 나는 무슨 단탄 좋았어 오늘. 오늘 종가가 지금 현재 몇 프로입니까? 지금은 5% 상승 중입니다. 5%예요? 네. 아까 방송하기 전에 3%였는데. 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다 아는 게 단점이었는데 네. 지금 상승하고 있죠? 오, 어떻게 된 거야? IRA 다 부신다며. 오, 다 부신다며. 지금 분봉 보이시고 있죠? 네네, 수급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 수급이 더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틀린 것과 아니면 여러분들이 틀린 것과. 여러분들이 틀린 거겠죠? 네. 그렇죠?
내 말 맞죠? 내가 올라간다고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나는 이제까지 얘기하고 나서 다 올라갔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작년 그 하반기 때 큰 풍파를 맞고 나서 환율도 그렇게 올라갔으면 당연히 주가도 떨어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IRA를 어떻게 맞춰냐 가지고 또 올라가느냐 그게 중요하죠. 근데 나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네. 이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크게 봐야 하는 종목이 NNF라고 얘기했어요. 오. NNF 차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뿅. NNF 지금 얼마예요? 8% 올라가고 있어요. 저 어머. 무거운 종목이. 어머.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네. NNF는 2차 전지 중에서 제일 25년도에 제일 크게 올라갈 것이다. 전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한 번 상승할 때는 7%, 8%. 더 이상 가벼운 종목도 아니고 더 이상 무거운 종목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이 NNF에는 하이니케 양극재라는 게 있고 하이니케 양극재에 들어간 탑재 자동차 완소차들은 단가를 조절해서 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 같은 기업들. 그렇지. 그러니까 테슬라의 원통형 배터리 중국에 판매하는 모델 Y 이거 다 NNF의 하이니케 양극재가 다 탑재된단 말이에요. 오. 하이니케 양극재는 에코프로비엠도 있고 NNF도 있지만은 NNF가 더 셉니다. 네.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주가가 5% 정도 상승하고 있고 NNF가 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NNF가 하이니케 양극재 함량이 98%고 에코프로비엠이 95%예요. 하지만 그 단 3% 차이도 엄청나게 크다는 거죠. 네. 테슬라가 에코프로비엠보다 NNF한테 더 연관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테슬라에. 그런데 단지 지금 NNF 우리 한국 나라에 우리 한국 증시에 산정되어 있다고 해서 환율이하는 부분에 네. 가로막히고 IRA하는 보조금 부분에 가로막혀서 잠깐 빠졌던 것뿐이죠. 재료는 죽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도 단지, 이제 드디어 환율이 1,440원대로 네, 환율도 살짝 내려왔습니다. 1,480원까지 내려가고 있고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NNF TCC도 한번 얘기해야지. TCC. 이 NNF는 계속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종목에서 13만 원까지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 지금 현재 92,000원인데 13만 원 간다. 네, 13만 원까지 갈 거예요. NNF는. 네. 자,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TCC 스릴러 한번 볼까요? 네. 미운 오디 새끼. TCC 세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할게요. 뿅. 지금 현재 2.3% 상승 뭐야, 저 중입니다. 횡보야, 뭐야? 저 차트를 보면. 근데 거래량이 작년 하반기보단 그래도 많아졌어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이 작년 금투세가 해결이 되기 전에는 저 밑에 있는 거래량이 거의 안 보였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거의 안 보였어요. 근데 지금은 거래량이 딱딱딱딱딱딱딱 젠가 게임처럼 알맞게 돼 있다는 겁니다. 뭐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어떤 거요? 아닙니다. 모르겠어요. 자, 지금 보시면 네. TCT 지금 몇 프로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까? 2.3% 상승 2.3%. 중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는 TCT 조금밖에 안 상승 안 한다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더구나 환율 TCT는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졌던 게 TCT거든요. 왜 그렇게 됐냐면은 외국인들한테 인기가 제일 많은 종목이 TCT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외국인들 빠짐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12월 달에 20% 정도가 빠졌던 거고요. 그리고 12월 달에도 20% 정도가 빠졌던 거예요. 12월 달에는 트럼프의 관세 부분, 그다음에 12월 달에는 우리나라의 이상한 부분이 터졌죠. 그 부분에 따라 가지고 또 환율이 터졌던 거죠. 그러니까 즉 12월 달만 해도 환율이 1,490원이었는데 환율이 1,480원까지 가면서 당연히 외국인들이 제일 많이 좋아하는 이 TCT 종목에서 이탈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고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얘들가 포기하느냐? 절대 포기 안 합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멘탈이 좋다고 얘기하거든요. 멘탈이 좋겠습니까? 물려 있으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그 얘기를 해줘야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종목에 문제가 있어서 빠졌던 게 아니죠. 자, 안 선생님, 칠판 한 번만 좀. 괜찮아. 그럴까봐 제가 적어왔어요. 잘했어요. 30D와 45X 이거 얘기하고 싶었죠. 자, 여러분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네네.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왜요? 귀가 아파가지고요. 네네. 자, 여러분들, 이 30D가 소비자 부족은 소비자 보조금인데 이 30D가 30D하고 45S 중에서 네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잠명 걸려가지고. 갑자기 자, 배가 여러분들, 아프셔서. 네네. 배가 아프셔가지고요. 네. 자, 여러분들, 네네.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기업 보조금은 폐지 안 합니다. 소비자 보조금을 축소를 하고 폐지를 할 겁니다. 그리고 관세 부분을 조절을 해가지고 그 관세 부분은 조절을 해가지고 거기서 기업 보조금을 유지시켜 줄 거예요. 축소하고. 자,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칠판 한 번만 좀 써주세요, 아나운서님. 네. 자, 행정명령, 트럼프의 행정명령. 네.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소비자 보조금은 네. 칠판이 왜 이래? 소비자 보조금은 네. 소비자 말로 한번 해주세요. 소비자 보조금은 네. 우리 윤지 아나운서님이 써주실 겁니다. 네. 소비자 보조금은 폐지가 될 겁니다. 폐지. 이거는 옛날부터 얘기 나왔던 폐지인가요? 거예요. 축소인가요? 폐지. 오, 그래요. 폐지. 네. 소비자 보조금은 폐지가 나올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소비자 보조금은 폐지는 되지만은 기업 보조금은 유지가 될 겁니다. 네. 자, 이 기업 보조금 유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아마 언론은 IRA 폐지하고 얘기할 거예요. 내일 트럼프가 행정명령 내린다고 하면은. 네. 근데 IRA가 아니고 IRA에는 소비자고 기업 보조금이 있는데 소비자 보조금의 폐지를 기업 보조금의 폐지로 언론이 잘못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업 보조금 유지, 그다음에 옆에 가로치고 옵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옵션. 자, 소비자 보조금은 폐지가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증시가 걱정됐던 거는 기업 보조금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기업 보조금 유지에 옵션은 뭐가 있느냐? 관세입니다. 관세. 자, 관세를 플러스 할 시에는 기업 보조금은 유지가 되고 관세를 플러스 안 할 시에는 기업 보조금은 축소. 되게 예매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업 보조금이 유지가 되느냐, 유지가 안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네. 기업 보조금은 유지하되 보조금은 축소가 된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기업 보조금은 유지는 되지만은 네. 보조금은 축소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관세요? 그렇죠. 관세로 네. 조절을 할 것이니까. 네. 즉 기업 보조금은 유지하면서도 관세를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높게 받는다고 하면은 기업 보조금은 유지가 될 거고요. 관세를 만약에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하면 관세를 아예 안 받는다고 하면 기업 보조금이 축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여러분들? 좀 어렵네요. 좀 어려워요. 네. 자, 우리 통신망에서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까요? 아니요. 이건 확실하게 얘기하고 가야죠. 네, 좋습니다. 기업 보조금은 네. 유지가 되잖아요. 네. 자, 유지가 되면은 이 관세 부분, 즉 관세로 협상을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네. 그렇죠? 기업 보조금은 유지한다고 하면은 관세 부분으로 협상을 할 겁니다. 근데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미국이 너네 한국한테 관세를 더 매길게, 더 매길 테니까 기업 보조금은 대신 유지하게 해줄게. 아니면은 너네가 선택해. 기업 보조금은 유지해 줄 테니까 관세를 더 많이 맞을래? 아니면은 기업 보조금은 축소해 줄 테니까 관세를 매기지 않을 테니까 기업 보조금은 축소할래? 네. 이게 결정인 겁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다고 하면 증시가 항상 걱정되던 거는 기업 보조금은 유지가 돼 관세로 추가적으로 좋지, 한국은. 이렇게 나오면은 2차 전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이 트럼프의 속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풀이도 좀 어려워 보이긴 한데 네네. 이 주식시장에서는 맨날 종목 차트 이거 어쩌고 저쩌고 트럼프가 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 기업 보조금이 어떤 형태로 유지가 되고 축소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IRA에 크게 두 가지 보조금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전기차를 구매하는 고객들, 소비자에게 주는 소비자 보조금은 폐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업들, 이제 미국에 투자를 하는 기업들에 주는 기업 보조금은 유지가 되거나 살짝 축소가 될 수 있는데 만약에 기업에 주는 보조금이 유지가 된다면 대신 관세를 트럼프가 매기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업 보조금을 살짝 깎는다면 대신에 관세를 덜 매기는 방법으로 회유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좋은 방안은 기업 보조금을 유지를 하고 관세를 매기는데 그 관세를 뭐 중국이나 이런 기업들에는 더 세게 매기고 우리나라나 뭐 대만 같은 기업들에는 살짝 매기는 그런 방안이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에는 가장 최선의
접근의 방식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자, 좋습니다. 정리 잘했어요. 전문가님의 말씀 잘 들어봤고요. 자, 배터리 생산 보조금은 유지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요점이니 그 부분 꼭 기억해 주시고 왜 이 IRA를 아예 폐지할 수가 없는지에 대한 이유도 짧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IRA로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그 지역 10군데 중에 8곳이 공화당 소속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IRA 보조금을 건드리려고 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당연히 의회 의원들이 반대를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렵다. 그리고 지난해 이 IRA 폐지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반대 의견을 보낸 하원 의장 18명 중에 15명이 재선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대로 의견을 유지한다면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의회에서 IRA를 손대기가 어려워진다라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뭐 친환경 기업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전통에너지 석유 기업들조차도 이 탄소 포집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친환경 분야에 계속해서 투자를 늘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석유 기업들도 IRA 폐지는 안 됩니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정말 답답해서 전 전문가들 중에서도 공부를 하루에 24시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루에 그냥 장 열릴 때만 4시간, 5시간만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또 추가적으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물론 제가 24시간 중에서 24시간 공부하지는 않지만은 19시간은 공부는 합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은 공부할 수가 없으니까 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네. 석유 기업들이 방금 우리 아나운서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탄소 포집 세액 공제에 따라서 혜택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네. 근데 미국 트럼프는 시출을 하겠다고 했어요. 즉 트럼프 입장에서는 에너지 자원은 미국 내에 있는데 뭐하러 쓸데없이 다른 나라에 돈이 나가냐. 우리 미국 자국 내에 자원을 활용을 하겠다. 하지만 이 부분에 따라 가지고 시출을 통해 가지고 미국 자체 내에서 에너지 자원을 활용하겠다고 하는데 이 석유 기업들이 거기에 따라서 투자하는 보조금을 유지해주고 IRA를 폐지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애초에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이 트럼프가 이제 다가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IRA 폐지 뭐든지 폐지 얘기한다는데 여러분들 답은 간단해요. 시간 지나가면 다 또 언론이 다르게 바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설명해드리고 싶었고요. 네. TCCT 좀 마지막으로 좀 설명해드릴게요. 네. TCCT하고 NNF는 24일 날 날짜를 좀 더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24일 날 어떤 일이 있냐면은요. 우리 아는 사람 팁 한 번만 해주세요. 금요일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 네. 네. 24일 날. 네. 24일 날 삼성 SDI. 네.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24일 날 컨설턴스가 있습니다. 오. 실적 발표를 한 날이죠. 사실 2차 전지 기업들이 뭘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각형 배터리입니까? 아니면 아직 안 나온 전고체 배터리입니까? 아닙니다. 4680입니다. 4680. 원통형 배터리. 네, 원통형 배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이 4680 원통형 배터리에 대해서 뭘 먹고 살겠다. 그 기대감이 있으면은 NNF, TCT, 성우, P에너지 이 주가들은 같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좀 참고하시고요, 여러분들. 네. 내가 칠판 쓰려고 했는데 여기 칠판이 저하고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지은 아나운서님이 지금 칠판에 적어주시는 것처럼 이 관련된 종목도 좀 체크하시고요. 네. IRA로 물론 눌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차라리 트럼프가 백악관 가고 나서 IRA가 어떻게 되든 간에 부활시성이든 아니면은 부활시성 해소든 어떤 방향이 나오는 게 우리한테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트럼프가 이미 백악관 갔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맞춰서 전략을 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옛날에 트럼프가 백악관 가고 나서 주가가 엄청나게 두려워했던 부분이 이 주가가 어느 정도 둔화가 돼야 합니다. 그렇죠? 둔화가 되고 그거부터가 증시가 상승이 되는 거고 환율이 떨어지면은 코스피 코스닥도 같이 상승하고 여러분들 종목들이 반도체 2차 전지 종목이 아니하고 하더라도 지수 상승에 따라서 개별 종목도 같이 올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24일 금요일에 삼성 SDI와 LG에너지 솔루션의 실적이 발표가 되겠고 여기에 따라서 함께 올라줄 수 있는 중소형주는 성우와 필에너지 같은 종목들이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할 차례가 됐는데 반도체를 못했구나. 그런데 저희가 벌써 방송을 마쳐야 될 시간이 와버렸어요. 뭐 이 부분들 저희가 오늘 전해드리려고 했던 자료들은 저희 팍스통신망 입장해주신
분들께 방송 마치고 나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올 텐데 마지막 뭐 한 30초 정도 발언권을 드리겠습니다. 30초요? 여러분들 트럼프가 오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악재보다 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한테 단단하게 맞서시고요. 그리고 이 모든 부분 교육하고 시황 다 제가 이 통신망 통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쫄릴 것 같으면은 들어오시고 쫄리지 않으실 것 같으면은 들어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드디어 백악관에 입성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 걱정이 안 돼요.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가 상승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12시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